2009년 사회산업기사 2차원 배열 모래시계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5행 5열 배열이 아니라 7행 7열 2차원 배열에 자, 모래시계 모양으로, 정확히는 모래시계가 아니죠. 자,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시계 모양이 아니라 나비 넥타이 모양이에요. 자, 모래시계다라고 하면 가운데 행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이 되면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 센터값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이 일어나는 경우 문제 해법은 똑같죠. 그죠? 일단 먼저 2차원 배열 문제를 보면 행고정 열변하냐 열고정 행변하냐를 찾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방향을 봤더니 자, 이렇게 열이 고정된 채로 행이 변화했겠죠. 세로 값으로 입력됐으니까 1열로 고정된 상태에서 1행부터 7행까지, 2열로 고정된 상태에서 2행부터 6행까지. 자,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입력됐기 때문에 열고정 행변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주로 입력되니까 행고정 열변화죠. 그러나 이 경우는 열고정 행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순서도를 분석해 볼게요. 자, n변수 값을 7을 줬어요. 사실 이 순서도에서 n변수 값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n변수 값 7을 주기보다 여기다 그냥 바로 상수 7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상수 7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n은 7이라고 준 거예요. n변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값입니다. 그냥 상수 7로 처리했어도 되는 거예요. 자, k값 0을 줬고요. JSFQ 값을 0을 줬어요. 자, CT라고 하는 변수에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죠. n이 7이니까 7을 대입해보면 자, int 7 나누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3.5가 되겠죠? 자, 인트 붙이면 3입니다. 자, 따라서 3 플러스 1이 되니까 CT 변수에는 얼마가 들어와요? CT 변수에는 4라는 값이 들어오죠. 자, 따라서 CT 변수는 4라는 값으로 고정돼요. 따라서 이 값들을 전부 4로 고쳐도 됩니다. 자,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7로 고치면 되고요. 자, 이 n값도 당연히 7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걸 보면 자, 일단 열고정 행변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1을 1부터 n까지, 1부터 7까지 돌려주니까 이건 뭡니까? 열이죠. 아하, 당연하죠. 1열에 입력해서 쭉 진행을 해서 마지막 7열까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자, 당연히 J값은 1부터 n까지, 다시 말하면 1부터 7까지 돌아갑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반복문이 하나 더 있죠? 자, 이 반복문이 바로 뭐예요? 행을 돌려주는 반복문이 되겠죠. 행을 돌려주는. 자, 이 반복문이 바로 행을 돌려주는 반복문이 됩니다. 그러면 4번 정답은 그냥 나오죠.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A 배열에 Q행 J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K값을 입력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J값. 아, 열이죠. 아, 열 맞네. 그래서 바깥쪽에서 J를 돌려줬고 Q가 행이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안에서 행을 돌려줘야 되니까 4번 정답은 Q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정답 보면 5번은 뭐예요? 대입된 값을 말하죠. K값이 대입됐는데 K값의 초입값을 0을 줬고 그럼 여기 K값 변화가 있겠네요. 그죠? 자, 입력된 K값을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아, 그러면 너무나 쉽죠. K는 K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답 찾는 겁니다. 4번 정답과 5번 정답을 못 찾는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우리 열고정 행변하니까 바깥쪽에서 J 열을 돌려줬고 안쪽에서 행을 돌려줄 거예요. 안쪽 반복문이. 근데 우리가 여기를 봤더니 A 배열에 Q행 J열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따라서 J는 열변수가 맞고 그러면 여기는 행을 돌려줘야 되니까 4번에 들어갈 거는 행변수 Q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입력된 값들이 일씩 증가했으니까 그게 바로 K값 아닙니까? 따라서 K는 K 플러스 1이 된다. 따라서 4번과 5번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 나가 봐야 되는데 자, 1차적으로 J가 1이 됐어요. 근데 자, J값을 CT랑 비교해서 CT는 지금 4죠. 그죠? 센터 값이에요. 자, 센터 값 여기서 4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J가 4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어요. yes로 올 때는 J값이 얼마일 때? J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yes 방향으로 오겠죠. 작으냐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노인 경우는 J값이 어떤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따라서 J값이 3일 때 이만큼은 이쪽 규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J값이 4부터 J값이 7일 때까지 이쪽은 이쪽으로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먼저 S값과 F값을 구해서 먼저 구해놓고 여기서 돌렸어요. 자, 이 문제는 배열의 K값을 입력하는 이 반복문이 위쪽에 나오고 이놈이 아래쪽에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S값과 F값을 먼저 구해놓고 나서 우리 반복문에서 배열 공간에 K값을 넣느냐.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구하고서 그리고서 배열 공간에 K값을 넣었다는 거.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답을 찾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값으로 변하는 알고리즘은 대칭을 이룹니다. 규칙이. 그죠? 이렇게 대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봤더니 F값을 J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F값이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J값이 열이죠? J가 4열이에요. 지금 4예요. J가 4일 때 F값은 끝나는 행값입니다. 자, 4행에서 시작해서 4행에서 끝났죠. 그죠? 자, 보세요. J값이 4일 때, 자, 열값이, 행값이 Q라 그랬잖아요. Q는 4행에서 시작해서 4행에서 끝났죠. 그 다음, J값이 5일 때는, J값이 5일 때 끝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J값이 5예요, 지금. J값이 5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Q는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3행, 4행, 5행. 자, 따라서 3행에서 시작해서 5행까지 갔어요. 자, J값이 6입니다. 6열이에요. 자, J값이 6일 때 6열에서는 2행에서 시작해서 2행, 3행, 4행, 5행, 6행까지 갔죠. 자, 따라서 Q값은 2행부터 시작해서 6행까지 갔어요. 자, 마지막 J값이 7열일 때, J값이 7이 될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Q값은 1행부터 7행까지 갔더란 이야기죠.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뭔가 보이시나요? 자, 당연히 보이셔야 되겠죠. 그죠? 아, 끝나는 값이 그대로 J값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값을 J를 받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힌트로 대칭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스타트 값이 J가 되나?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죠. J값이 이때 1이죠. 자, J값이 1일 때 봤더니 Q값이 1행부터 5행까지 갔어요. Q값은 1행부터 5행까지. 자, 그 다음에 2열로 갑니다. J값이 2가 됐더니 행은 2행부터 4행, 어디까지? 5행이 아니죠? 7행이죠. 자, 1행부터 7행까지 갔고요. 7행 7열별이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봤더니 Q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2에서부터 6행까지 갔죠. 2행부터 6행까지. 자, J값이 3일 때까지 봐야 되죠? J값이 3일 때 3열에서 봤더니 자, 행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3행부터 3, 4, 5행으로 들어갔어요. 자, 따라서 3행에서 5행까지 갔죠. 자, 보세요. J가 1일 때 Q는 1에서 시작하죠. J가 2일 때 Q는 2에서 시작하죠. J가 3일 때 Q는 3에서 시작하죠. 아하. 자, 따라서 스타트 값은 J를 받는 게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타트 값 1열은 1행에서 시작했고 2열은 2행에서 입력이 시작돼. 이렇게 3열은 3행에서 데이터 입력이 시작되죠. 그 다음 4열은 4행에서 데이터가 끝납니다. 5열은 5행에서 끝나요. 6열은 6행에서 끝나고 7열은 7행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이쪽은 끝값, 피니시 값을 J값을 받는 거고 이쪽은 스타트 값을 J값을 받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대칭이죠. 아, 스타트 값을 J를 받고 이쪽은 피니시 값을 J를 받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1번 정답 찾았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정답은 J값을 받으면 되겠죠? 3번 정답을 못 찾는다면 말이 안 돼요. S값 구하고 여기 뭐 구해야 됩니까? 여기 F값 구했으니까 스타트 값, 피니시 값 따라서 F를 구해야 되겠죠. F는.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정답 고르는 방법이 또 힌트가 있죠. 자, 이렇게 대칭이 됐으니까 자, 2번 정답은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한번 구해봤어요. F는 하고 한번 구해봤습니다. 피니시 값을. 자, 우리 어차피 규칙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자, 이쪽 규칙의 피니시 값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의 피니시 값이니까 자, 이렇게 나눴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J를 CT 4하고 비교했으니까 이쪽으로는 1열, 2열, 3열은 이쪽으로 와요. J가 1, 2, 3일 때. 다시 말하면 J가 4, 5, 6, 7일 때는 1위로 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규칙 나눴으니까 이때의 피니시 값이 이렇게 됐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J가 1일 때. 자, J값이 1일 때 행은 Q값은 어떻게 갔다고요? 1행부터 7행까지 갔죠. J값이 2일 때 Q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2행부터 6행까지 갔죠. 2행부터 6행까지. J값이 3일 때 3행부터 5행까지 갔죠. 그죠? 3행부터 5행까지 갔어요. 그리고서 여기 순서들 보니까 피니시 값이 n-j 플러스 1이라 그랬어요. 자, 피니시 값이면 요놈을 말하는 거죠. 요놈이 n이 얼마입니까? 7이죠. 7 마이너스 J가 지금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6 나왔나요? 오케이. 7 맞나요? 오케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J가 2인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자, n은 7이에요.
7 마이너스 J가 2입니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얼마 나옵니까? 7 마이너스 5에다 플러스 1하니까 끝값 6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봅니다. 3이니까 7 마이너스 3 하면 4잖아요. 4 플러스 1 했더니 5가 나왔네. 오케이. 자, 이 끝나는 값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러면 대칭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작값이 그거 아닐까. 자, 따라서 S는 m-j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 된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4열입니다. J값이 4겠죠? 자, 4열에 데이터가 입력된 Q값을 찾아봤더니 4행부터 4행까지죠. 4행부터 4행까지. 자, J가 5입니다. 5열에서 봤더니 3행부터 몇 행까지예요? 3, 4, 5행. 3행부터 5행까지죠. 자, J값이 6일 때 6열은 봤더니 2행부터 6행까지 들어갔죠. J값이 7일 때 봤더니 1행부터 7행까지 들어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스타트 값이 과연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 볼게요. J값이 4입니다. 근데 m-j. 자, m-j니까 7-4 플러스 1을 하면 7-3 3이죠? 3 플러스 1 했더니 4. 오, 시작값이 나왔죠.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j가 5니까 7-5 플러스 1을 하면 7-5 하면 2 플러스 1 하니까 아하, 시작값 3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7-j는 6 플러스 1이니까 7-6 1 플러스 1 하니까 2. 오케이. 자, 7-7 플러스 1 했더니 1 나오죠. 아, 나오네요. 따라서 정확하죠. 자,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센터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일어날 때는 순서도에서도 이렇게 대칭이 일어난단 말이죠. F가 J니까 여기는 S가 J가 되는 거고, 이쪽에 피니시 값을 이렇게 구했다면 여기서는 스타트 값을 바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4번, 5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4번은 Q가 와야 되죠. 그죠? 열고정 행변하니까 자, 행변수 Q가 나와야 되겠고요. 5번은 당연히 입력된 K값이니까 K는 K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는 초값 0을 준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보이시나요? 아, S값 J 받은 요놈이 이렇게 대칭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값과 피니시 값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도에서 주의할 거는 일단 먼저 스타트 값과 피니시 값을 여기서 먼저 구해줬고, 그 구해준 피니시 값과 스타트 값과 피니시 값을 가지고 자, 배열 공간에 K 값을 입력하는 반복문은 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먼저 배열에 K값을 입력하고 스타트 값과 피니시 값을 밑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순서대에서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분기문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작으냐라고 했기 때문에 J값이 1일 때와 2일 때 3. 다시 말하면 1열, 2열, 3열일 때는 이쪽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어서 1열, 2열, 3열일 때는 이쪽 규칙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J값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4, 5, 6, 7일 때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순서들 쪼개서 규칙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센터값 4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출을 해서 정답을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디버깅을 해보면 자,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열고정 행변하니까 J가 열이고 당연히 행변수 Q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입력되는 이 값들이 K니까 K는 K 플러스 1 된다는 거. 4번과 5번을 틀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1, 2, 3번 문제를 이렇게 대칭되는 관계, 대응 관계에서 유추해서 찾아내신 다음에 자, 혹시라도 찾은 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제가 했던 것처럼 디버깅 하시면 돼요. 디버깅은 간단한 겁니다. J값이 1일 때 Q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1부터 7까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J값이 2일 때 Q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2행부터 6행까지 갔잖아요. 이걸 쭉 써놓고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직접 디버깅 하시면서 순서도 다시 천천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